많은 고민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남의 필요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것이 너무 임계치를 넘어가면서 내가 소진된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많은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부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회사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까지 다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다 잘하고 싶다는 말을 조정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수강생분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5가지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엄마이면서 누군가의 아내이면서 회사를 나가면서 집에서 인스타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집안일도 돌보면서 어느 하나도 대충 하고 싶지 않고 다 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 몸이 하나잖아요. 에너지도 분산되고 시간도 분산되고 몰입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이다 보니 어느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넘어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느낌 때문에 힘들다 해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그 허우적거리느라고 번아웃까지 와버려요. 그럼 번아웃이 오면은 내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허우적거리게 되죠. 이게 굉장히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되는 루프인 것 같은데 진짜 우선순위 정렬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뭔가를 가르쳐드리고 고민을 풀어드리고 해결해드리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법 잘 해결해드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저도 그 해결을 잘해주셨다는 피드백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약간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게 되는 면이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라방을 하게 된다거나 주말까지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잡는다거나 근데 그런 게 되게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말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배려를 내 아들이나 내 남편한테 해주고 있는가 라고 했더니 가족이 되게 많이 나한테 이런 배려를 못 받고 있구나 라고 불현듯 느껴졌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이 요즘 찾아오면 기도도 한번 하고 GPT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질적인 질문이 참 많은 걸 해결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마음을 좀 먹었냐면 주말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소홀히 여겼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대상에게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에게 시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써주기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거의 한 2, 3일을 아들한테 시간을 쓰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시든 꽃에 물을 다시 준 것처럼 피어나고 제 마음도 활짝 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엄마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와 이렇게 또 저를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아이가 환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할 때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 그거를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다가 깃발을 좀 들어줘야 되는지를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이럴 때일수록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봤다면 이게 너무 중요해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거. 그걸 존중해주고 나면 내가 내 욕구를 채워주는 거가 첫 번째로 수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 우선순위가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파장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에너지를 보충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역할들 어떻게 보면 다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동시에 다 잘해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조금 더 우선순위에 손을 들어주기로 하고 다른 것들은 좀 덜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지 않기로 할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고민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남의 필요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것이 너무 임계치를 넘어가면서 내가 소진된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 입사를 해서 지쳐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보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기만 하고 나는 채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거나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토록 설레어 하던 직장도 빨리 떠나고 싶은 곳으로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은 스스로 너무 갈아 넣기로 결정을 하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냥 침을 꿀꺽 삼키고 참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 성향이 좀 짙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 내가 나를 좀 배려를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이타적으로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대부분 이기심과 이타심이 경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걸 경쟁 관계라고 보지 않는 거가 굉장히 큰 관점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기심을 부리는 거는 더 이타적이기 위함이야 라는 걸 기억하면 이 이기심이 그렇게 나쁜 이기심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번아웃이 돼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이분들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말에는 좀 쉼을 갖고, 그리고 나서 체력이 회복되면 미안했던 감정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표현하면서 그분들한테 응당 내가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해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이기심을 부릴 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기적인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태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에게 부탁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부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뭔가 요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미안하다, 내가 이걸 요청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냐면은, 내가 오늘 요청을 용기 내서 하긴 할 텐데 이분이 분명히 어려운 어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일 테니 내가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꼭 표현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오히려 요즘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일단 지르고 보는 거지 뭐, 상대방이 거절할 테면 거절하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 요즘엔 좀 많아졌다고 느끼고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표현을 하되 그 용기를 내서 표현한 거의 말미에는, 또는 말을 시작할 때 되게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는 어려운이란 단어가 상대방을 긴장시킬 수 있으니까 소중한 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좋은 단어를 쓰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았다면 다음번엔 꼭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거를 표현을 좀 하면서 부드럽게 대화를 한다면 상대방들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거에서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가 빨리냐라고 생각해보면 가져가기만 하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게 육감적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때에는 진짜 기빨린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지치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고 필요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실 때에는 너는 이 사람한테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요거를 좀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난 더 큰 것을 줄 예정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질문 자체가 달라질 거고요. 상대방들도 나를 괴롭히러 오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가 보다, 시간을 한번 같이 써볼까? 이렇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제 시간도 소중해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들은 내 캘린더와 내 투두리스트가 안 보이는구나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그땐 질문을 하시면 좋냐면,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거 그거 혹시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사실 급한 건 아니야, 한 2주 정도 주면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2주 안에만 예를 들어 제한된 도움을 나한테 요청하는 거구나, 이러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룸이 확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는 것도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돕고 싶은 상대인 건데, 상대가 뭔가를 부탁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쳐내고 싶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게 너무 안 받고 싶은 일일 수도 있을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 사람이랑 별로 그렇게 내가 호의로 뭔가를 주기에는 난 좋은 감정을 섞은 적도 없고, 이렇게 느낄 때는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늘 나방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 제가 돕고 싶은 대상과 아닌 사람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은 잘 도와주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안 도와주고 싶어 하는 딱 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누군가가 다가와서 제 시간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다음을 무기한 미래로 보내버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들이 그럼 언제는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가까운 미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 거절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먼 미래는 도대체 얼마나 먼 미래냐라고 혹시 다시 물어보면, 진짜 죄송한데 한 6개월은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가까운 미래는 힘들 것 같아요 에서 벌써 느껴요. 내가 돕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좀 길게 지연시키셔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대상인데 오늘 너무 바쁜 거다. 표현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를 앞에 붙인다거나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날짜를 딱 잡아줄게 라고 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주는 거. 그럼 상대방들은 거절당했다 라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 자꾸 일이 푹푹 들어오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거 언제까지야? 혹시 이때여도 괜찮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